네,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등 단일화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사법부를 겨냥하는 듯한 작심 발언도 잇따라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범보수 진영의 갈등이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관련한 공방 먼저 보시고 저희는 대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후보들 간에 또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네,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을 하면서 후보 일정 중단에 나섰습니다. 자,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이제 거부를 하고 본인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제 대치 상황에 대치 국면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단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 진영 전체가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이 현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권까지 갖게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예. 치열한 8강, 4강 결승을 거쳐서 우리 당의 후보를 확정 지었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출마를 밝힌 이상 단일화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야겠다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단 후보가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다소 늦게 시작한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 일단 우리 당에서는 어떤 방법이 돼서든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의 두 후보가 만나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놔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대승적 차원에서는 단일화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좀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상황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3차 경선까지 치열하게 치른 다음에 선출한 최종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자당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후보직을 내어놓으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외부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사실상 넘겨주라. 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미 선출된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사실상 추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당 정치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에 퇴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하고 싶었으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기에 사퇴를 하게 만든 다음에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하게 했었어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린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찌됐건 최대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그런 컨벤션 역할을 노린다. 라는 이런 것들이 보수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꼼수가 도리어 지금 상황에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가던 당 지도부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도 대구행을 취소했는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김문수 후보의 자택으로 향했다는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심야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오늘 애초에 의총이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네. 김문수 후보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수준의 행보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네. 지금 두 지도부가 그 김문수 후보의 자택까지 방문하기로 한 것은 예.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5월 11일 이전까지 두 사람의 단일 후보가 우리 당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200억 원 넘고요. 또 국민의힘 후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장 수목금토일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시도 이 단일화 협상을 지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오늘 밤에라도 직접 가서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까 조현삼 변호사 말한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후보인데 왜 본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나 이런 명분이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지도부도 또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었느냐? 단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약속을 후보가 되자마자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당원들에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용인되겠느냐. 둘 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심야 회동까지 이제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도부와 이제 후보 사이의 간극이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대선 일정을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고 급히 귀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떠한 그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본인이 정당하게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을 내쫓으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 의총장에서 나왔던 각종 발언들이 흘러나온 걸 살펴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기당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과연 김문수 후보가 이것을 그냥 감내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각종 그런 기간 모든 일정들은 김문수 후보가 칼을 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닌 어떠한 후보를 내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돌리기에는 아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제 자택에 지도부가 방문을 했을 때 의견 합치가 돼서 내일 만약에 이제 의총에 참석을 하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또 단일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사가 돼서 앞으로의 대선 준비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랄 텐데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외부에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유출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단 한두 시간 만에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한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길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본인 나름의 소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한두 시간 설득으로 본인의 지금까지 보였던 입장을 변경한다?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단일화와 관련된 이런 갈등과 그런 분열은 저는 좀 일정 부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일 의총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분수령이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마치 도망가듯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본인이 경선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 가장 큰 공약을 도외시한다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의총에 참석해서 최소한 본인이 생각하는 단일화의 구상, 로드맵 정도는 설명을 해야 그게 5월 11일 내에 되든 안 되든 아니면 그 기간이 25일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설명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당의 의원들 또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와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밤사이에 숙고를 하고 반드시 참석해서 의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의 뭐 약간의 억울함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억울함 이런 마음은 사감이고요.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정권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은 큰 명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명분을 위해서 본인도 뛰겠다고 했었던 만큼 내일 의원총회에 나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단일화와 관련한 구상 적어도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 저는 일정 부분 김문수 후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그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이제 논의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이후의 대선 준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5월 11일까지 두 사람이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투표 용지에 국민의힘 후보라고 한덕수 후보는 만약에 이후에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 이제 선거 후보를 등록하면 200억 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고 각각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되지 못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단일화의 효과는 100%를 다 얻어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까 말까 어려운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두 후보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선거 일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25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번 단일화 과정을 끌고 갈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급한 것은 한덕수 후보 측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지금 현재 무소속이에요. 정당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금적인 부분도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25일까지 이 선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최대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 중심으로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을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 보이고 과연 한덕수 후보 측도 이를 버텨낼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원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실시, 또 비대위원장직 사퇴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내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의 ARS 전화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따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심이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내일 ARS 조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나올 거고 결국 우리 당과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데 당심을 이용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당이 이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상 방법을 통해서라도 김문수 후보의 전향적인 입장 그러니까 단일화 관련한 어떤 식으로든 임하려는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김문수 후보 그걸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겠죠. 어느 시점까지는 특히 5월 11일까지는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의 강력한 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나와서 김 후보에게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시나요?
사실 그 당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명약 관화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김문수 후보 측도 알고 있는 결과일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저는 크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존중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단일화 과정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원내 2당을 대표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찍어내기 식으로 다른 원외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넘겨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과연 본인 중심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일 오후 6시에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참여의 모든 후보들과 따로 만나서 대화할 예정이고요. 내일 오후 6시에 한덕수 예비 후보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또 전해드리고요.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김 후보의 후보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좀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다른 의원들도 이 의견이 합치된 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속보에서 김문수 후보가 뭐 내일 실시하겠다는 여론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네. 이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당 지도부 내에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지나치게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김문수 후보도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예. 윤희숙 원장이 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당 전반에 공유된 인식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내일 6시에 한덕수 후보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일정만 놓고 보면 그럼 과연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가능할까라는 또 의문도 갖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뭐 여론조사든 토론회든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할 텐데 네네. 그 기간이 벌써 내일 6시라고 하면 예. 그만큼 더 짧아지는 단축이 되는 셈이고요. 거죠. 예. 한덕수 후보를 직접 만나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일종의 콘클라베 방식의 담판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같은 담판으로 이런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그건 또 굉장히 어렵다고 예. 보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심산을 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제가 전해드린 내일 이제 여론조사도 중단해야 하고 내일 오후 한덕수 후보하고 직접 만나겠다. 당 내에서도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물론 개인의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입장 변화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미 강경한 모습을 수차례 보여줬는데 지금 당 지도부와의 짧은 만남이라든가 한덕수 후보와의 내일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변화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보여지고요.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겁니다. 지난 3차 경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그런 기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일화에 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한덕수 후보를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본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단일화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길게 지연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한덕수 후보를 한테 좀 많은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를 만나기로 한 거는 조금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전력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시에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과 따로 만나서 대화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어떤 대화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경선에 함께 경쟁했던 분들의 마음을 본인으로 이끌어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명분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분들과 함께 경쟁해서 내가 된 것 아니냐. 네. 여러분들도 같이 경선에 참여했었는데 그렇다면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된 나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최근 통화를 한 내용을 SNS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홍준표 전 시장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얘기,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 비대위를 해체할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좀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는 수준의 미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을 좀 실어주는 미팅이 될 거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드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차 경선까지 오는 와중에 아마 서로 쌓여있는 앙금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종 후보, 4인 후보로 나왔던 나머지 3명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김문수 후보가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런 의사를 밝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저는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단일화를 찬성한다라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입장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덕수 예비 후보가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낙연 고문과 개헌 추진에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또 자신의 출마를 비판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내일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를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만나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를 먼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미리 말을 했거든요. 일단 중도 보수 단일화의 명분으로 두 가지 정도가 꼽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 이재명 연대고요. 네. 두 번째는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입니다. 근데 반 이재명 연대는 야당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연대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정 부분 수긍하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것도 나름의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저는 개헌을 둘러싼 연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가치와 철학,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 뭉친다면 더 큰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입니다.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개헌을 매개로 해서 같이 연대하면 충분히 중도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많은 분들이 87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분권형 또 지방 분권, 국회에 과도한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면으로의 개헌은 많이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헌을 연대로 이번 대선에 임하겠다는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이번 행보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가 출마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축이 반 이재명 그리고
개헌연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이제 개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발을 뺀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지금 한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여러 층을 엮으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로 군림했던 분이에요. 유일한 총리로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본인은 비상계엄을 만류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문제죠. 아직까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수호라는 그러한 대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이를 비켜나갈 수 있는 개헌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헌의 이슈는 지금 중도층 말씀하셨지만 중도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금 정치 원로 인사들을 돌아가면서 만나면서 그런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중도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수와 진보도 아닌 가운데 있는 중도층이 바라는 것은 개헌이 아닙니다. 개헌에 지금 누가 관심 있겠어요? 그것도 심지어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는 사실 정치인이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은 떨어진 국격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단지 정치권에서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그런 개헌 논의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중도층에 바라는 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패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도 충북과 충남, 전북 등을 돌면서 지역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소환하면서 사법, 살인 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취지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파기환송심 사건은 여러모로 사법 쿠데타라고 불리기에 전혀 소홀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의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봉암 선생의 경우에는 그 당시 과거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진보당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부를 통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이것을 집행을 이뤄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심지어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적인 사실 부분을 더 이상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판결문에 설시를 했고요. 그를 통해서 사실상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야당 후보에 대해서 이를 피선거권조차 박탈하려는 듯한 그런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법 살인에 준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법원의 그런 개입 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법부의 개입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이번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법살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말 급해지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을 통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기승전 정치 검찰의 무리한 정치 공세다.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정도 저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본인이 살아갈 그 구멍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봉암 선생이 이 사법부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게 1958년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정말 그때 당시에는 뭐 이승만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받을 만하죠. 그리고 DJ도 당시에 군부 독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대한민국 민도가 같습니까? 지금 삼권 분립이 보장돼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1950년대와 1980년대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지 대표님 잠시만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장 연결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말을 끊었으면 죄송합니다.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모든 의원님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중앙당과 지구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단일화를 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진행하기로 했던 여론조사는 그대로 하시는지랑 의원총회 후보 참석은 그대로 요청하실 예, 오늘은 후보 비서실장도 통화가 안 되고 또 후보님과도 통화가 안 돼서 못했지만은 우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총회 참석해서 의원들에게 본인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바를 서로 경청하고 소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께 하여튼 방법을 써서 의총 후보가 원하는 시간에 의총을 열어서 참석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원 상대 여론조사는 지금 시간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또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회동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쪽이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좀 통지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지금 저희들한테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금방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밤늦게 고생 다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문수 대선 후보 자택 앞에 나가 있는 당 지도부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원 상대 단일화 여론조사는 내일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현장 연결하느라고 말을 끊었는데 그 사법살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코멘트 듣고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또 1980년대에 있었던 사법부의 판결과 지금의 본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등치시켜서 사법부의 판단을 마치 정치적 판단으로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얕은 정치적 셈법이다. 예. 이렇게만 평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이 후보의 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연일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재판 연기 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지금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이러한 기소라든가 이런 것도 유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민주당 후보로 이미 선출이 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하루 만에 사송 기록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공판기일을 지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후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이것이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의 명분을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 아무리 파기환송심을 속도전을 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상고 기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것은 6월 3일 이전에는 무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단계에서도 다시 이런 속도전을 내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판기일의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반드시 공판기일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재판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당은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명백하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1시가 부족한 시간이에요. 지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본인이 꿈꾸는,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지금 법정에 지금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거의 반나절 내지 하루를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공정한 선거인가요? 아마 그 시간에 국민의힘 후보는 어느 순간에서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렇게 공판기일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대부분의 요구를 했는데 이런 배경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좀 앞으로의 전망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그 선거 기간 중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럼 재판에 출석하라는 것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되는 일이에요. 본인과 같은 그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분은 지금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분을 뽑은 민주당에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결국엔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예고편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없던 법도 만들고 그리고 재판도 중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법의 지배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고요. 법원은 법원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죠. 대법원은 대법원에 올라온 재판을 진행하는 게 대법관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 그러고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엄하게 판단해 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